네, 친하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숙청하듯이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해온 우리의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심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당내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이현종 위원님, 네. 가처분 신청을 결국 내기는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봅니다. 예. 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책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느냐. 예전에 아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징계 건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뭐 거듭 이제 가처분 인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절차를 바꿔서 비대위원장 바꾸고 또 새로 징계를 해서 결국은 이제 받아들였던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이거에 대한 본안은 이제 따로 하더라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응급하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징계 자체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윤리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는 어떤 기대는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윤민우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등등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 26일 날로 심리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 걸로 비춰봐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계의 어떤 부당성을 좀 따져보겠다.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런 게 좀 감안 요소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공천권을 좀 침해당한 소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좀 참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또 신문 기일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유로 하고 있지만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본인이 친한계 의원이기 때문에 또는 지금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관리하고 또 공천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사실상 공백이 생기고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것이 긴급하게 침해되는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가처분의 인용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당연히 재판부로서도 가처분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지금 현재 침해되는 이익과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 여부까지도 따져보기 때문에 물론 절차적인 부분
부분도 뭐 가장 또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 과연 이 징계가 정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 책임주의 원칙이나 또 비례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두루 심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어제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요. 배 의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영상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징계해서 다음권을 정지시켜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뭐 생각해 보겠다 정도. 전국의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장 대표가 언제라도 진심이라면 징계를 철회하고 바른 우리의 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6년의 의정 생활 동안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 생활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들께 사죄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징계 처분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대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를 좀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생각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고 다음 주에 있을 23일 최고위에서 좀 논의를 새로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일단 가처분까지 낸 상황인데 다음 주 23일에 최고위 연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은 논의 자체는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혁신위에서 취소를 했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처분을 신청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법적인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배현진 의원 징계에 나오고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과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부분들을 더 소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도 그랬고 오늘도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향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심지어 윤리위에서의 소명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네. 본인이 그 사진을 내리거나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은 저도 뭐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새로 구성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예. 그때 김경진 위원장으로 변경을 해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바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과거에 제가 짚은 바가 있는데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민호 윤리위가 친한계에 대해서 과도한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은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배현진 의원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동 인권의 문제다라는 그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사자에게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동 인권 보호 활동에 좀 주력을 해왔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해당 아동과 뭐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배현진 의원이 그 아동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된 건 맞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도덕적으로 뭐 비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전 국민이 알듯이 이 사건 자체가 그 아동인권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누가 봐도 장동혁 지도부가 뭐 친한계 활동을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의 뭔가 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센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뭐 본인이 계속 이제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한다는 그러한 뭐 모습이 당연 누가 봐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이제 단계 이슈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애초에 배현진 의원 징계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건을 따져서 먼지 털듯이 뭐 하나 잡아가지고 이것을 징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은 본인이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 관련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책임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서울시당 공천권을 뺏었다, 강탈했다 이 주장이 저는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뭐 여러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현직 국회의원이고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고 지도부가 뭔가 이 제거하는 듯한 이 모습이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뭐 여러 후보자들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 퍼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잠시 뒤에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래 버리면요. 서울시당 활동에 일단 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공천 작업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발 서명을 낸 거에 대한 원래 본안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약하니까 별건 징계로 인해서 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얼마나 이게 아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봤습니까? 그동안 여성, 그다음에 뭐 장애인 비하, 어르신 비하 하는 것들 다 눈 감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딱 요것만 찍어서 우리는 아동 인권과 직결된 문제다. 언제부터 그렇게 아동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였다고 이걸 가지고 징계 1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결국은 이게 이 공천권을 빼앗아 와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선거가 지금 다 불리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장동혁 대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신의 정책 운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선거를 전체를 갖다가 다 지휘하고 실무적으로 다 통과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해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저렇게 징계를 놓는데 그다음 사람들 임명하지도 않아요 지금. 원래 시당 위원장이 저렇게 되면 사고당부로 지정을 해서 다음 사람 임명해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100일 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지금 서울시에 지금 17개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자, 그런 지금 정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저렇게 징계하고 뭐 누가 선거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야상복 입고 뭐 공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선거 이깁니까? 정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계속 배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서 과연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소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